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대표기구로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세종시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있는 명예의 정원, 이춘희 시장과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해 세종시 20개 읍면동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걸 축하하는 기념 식수 행사를 열었습니다. 마을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념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20개 읍면동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세종시의 주민자치도 이렇게 쑥쑥 자라나서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첫 발을 뗀 건 지난 2019년 7월 첫해 부강면을 시작으로 한솔동과 도담동 등 4곳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고 지난해 10곳, 올해 6곳이 추가로 전환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전체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돼 온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제로 지난 2년에 걸쳐 주민자치회 주도로 모두 72건의 마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글자 하나 바뀐 게 아니라 마을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그다음에 마을의 동장을 직접 뽑고 그다음에 마을의 예산을 직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처음으로 설치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예산을 159억 원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174억 원으로 증액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사업에 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 특별회계, 자치분권 특별회계 예산을 지금보다는 좀 더 늘려나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읍면동에 맡기는 방식으로 시청의 업무를 과감하게 읍면동에 이렇게 이양하는 그런 작업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세종시. 지금의 관심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산 둔포 운용공원 유수지가 정비됩니다. 아산시는 오염된 퇴적물을 장마 전까지 준설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공원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둔포 운용공원 유수지입니다. 고인물 위로 녹조가 가득하고 기름도 둥둥 떠다닙니다. 겹겹이 쌓인 퇴적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지난 19일에는 오염물질이 유수지로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안 좋죠. 냄새도 날 때도 있어요. 그거. 운동할 때 냄새가 많이 마스크 꼈는데도 냄새가 특히 오랜 기간 쌓인 퇴적물은 집중호우 등 많은 양의 빗물이 발생할 경우 빗물 유출량을 조절해 홍수를 예방하는 유수지 본래의 역할도 방해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8년 만에 운용공원 유수지를 준설합니다. 현재 쌓인 퇴적물을 1.5m 깊이로 올해 장마 전까지 파낼 예정입니다. 시는 준설이 완료되면 악취 해소는 물론 유수지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운용공원에 대한 재정비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책로를 더 해서 밑에다 이제 축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농구장이든 롤러스케이트장이든 그 여건에 맞게
추가로 조성해서 이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제 또 보완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둔포 운용공원이 시민들의 쉼터로 재탄생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에서 열리던 벚꽃 축제는 모두 취소됐는데요. 축제 취소 소식에도 곳곳에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북면 벚꽃길입니다. 해마다 4월 중순이면 벚꽃 축제를 열어왔지만 코로나19 탓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축제는 취소했지만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이면 벚꽃이 만개해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벚꽃길 주변에 있는 하상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벚꽃 개화 시기인 다음 달 11일까지 현장에 방역 안내소를 설치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은석초 앞에는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2주 동안 방역 안내소를 설치를 하고 면 직원 및 지역 자율 방제 단원을 중심으로 안내반을 편성을 해서 앞사람과 거리 두기 그리고 한 줄로 걷기 등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다른 벚꽃 명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노래 벚꽃 엔딩의 배경이 된 천안 북일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아산 순천향대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 캠퍼스의 아름다운 벚꽃 풍경을 영상에 담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학생들과의 거리 두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벚꽃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순천향대 캠퍼스의 그 아름다운 벚꽃 풍경 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벚꽃 명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방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에는 원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시위 현장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청 앞 광장,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살고 있는 주민 100여 명이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결사 반대! 국가산단 결사 반대! 이들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왜 하필이면 농촌 주거 밀집 지역을 예정지로 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마을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단 겁니다. 특히 일부에선 마을이 개발돼 보상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현실은 보상가는 현 시세에 턱없이 부족하고 주변 지역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어 다른 토지를 매입해 생계를 이어나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수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생계가 위협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제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농지가 있는 분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저기들은 토지도 없지. 그러면 그 집만 줘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국가산업단지 사업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LH에서 국가산단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올 연말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의 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말부턴 본격적으로 보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그 세종시 미래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이제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이어 원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부터 보상 과정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박상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해 여야 시의원들 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이 또다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천안시의 복지문화위원회는 최근 집행부가 제출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부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청소년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안의 청소년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아산을 비롯해 천안보다 규모가 작은 도내 5곳에서도 청소년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재단 설립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는 컨트롤타워인 청소년 재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정책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화된 청소년 재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단 설립에 제동을 건 민주당 의원들은 재단 설립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실출자 출연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데 오는 6월 정례의 발의를 목표로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청소년 재단을 포함해서 한 6개 기관이 아마 설립되거나 유지되고 있는데 그곳에 임명될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적 자질 능력이나 도덕성, 그다음에 인성적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소년 재단 설립을 인사청문회 제도와 연결짓는 건 정치적 의도라며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 내정 소문만으로 재단 설립을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또 청문회 제도를 올린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시장의 인사권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흥타령 춤축제에서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청소년 재단까지 이어온 시의원들의 갈등이 이번엔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충남교육청 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이 아산에 문을 열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갑자기 집안 바닥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이들이 침착하게 책상 밑으로 대피합니다. 지진이 멈춘 뒤에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방제 모자를 머리에 쓰고 신속하게 탈출합니다. 체험을 통해 지진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책상에 숨어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지진이 멈춘 다음에 뭘 쏘고 나올 거예요. 신나게 달리던 버스가 급하게 멈춥니다. 급정거로 아이들까지 휘청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면서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왜 다치지 않았지? 맞아, 우리 친구들 안전벨트를 잘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꼭꼭 안전벨트 하는 거 기억하세요. 충청남도 교육청 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이 아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통학로부터 집과 교실, 동네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에서 지정한 7대 안전교육과 연계한 44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 원아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구들이 움직이고 또 바닥이 움직이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유아들이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또 직접 체험을 통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안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과 통학로, 교실, 그리고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안전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유아들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재난안전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북부체험교육원이 아이들의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개청 1년을 맞았습니다. 스타트업 타운 유치 등 굵직한 국비사업 외에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국내 유명 제과점과 편의점은 물론 해외 20여 곳에 초콜릿과 젤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년 차를 맞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디자인 개발과 특허 출원 등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러한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천안에 문을 열면서 멀리 대전까지 가야 했던 불편도 해소됐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하려면 이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마침 그런 그 와중에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이 이게 좀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좀 이 가까이 있으니까 좀 그런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쉽게 이제 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참여도 할 수 있고. 충남중기청이 개청 1년을 맞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천안 스타트업 타운 유치와 팁스 운영사 확보 등은 지역 창업 기반을 빠르게 성장시킬 큰 성과로 꼽힙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업, 상용화 기술개발 등에 총 58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 타운을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화로 급격히 변화되는 이 경제 환경에 맞는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발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소외 지역 없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 아산FC가 영입한 데이트 폭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선수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부적절한 선수 영입에 도비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선수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데이트 폭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선수 영입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한 충남 아산FC. 다만 시민구단의 가치에 어긋나는 영입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수 방출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해당 선수 출전까지 강행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과만으로 끝난 충남 아산FC의 방침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충남 아산FC의 공익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아산시와 충남 아산FC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돼 데이트 폭력 논란이 있는 류에이 선수의 퇴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위상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시민구단이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아산시와 충남 아산FC는 해당 선수에 대한 방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자국에서 퇴출된 선수임에도 아산 시민축구단에서 선수로 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가 일본에 한참 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런 선수가 뛰고 있는 구단에 계속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십니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선수를 영입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수긍했습니다. 다만 도비 지원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라며 협약을 파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사안을 더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이적 동의서를 받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아산 지역 시도의원 등 정치권까지 부적절한 선수를 영입한 충남 아산FC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작섭입니다. 여러분, DRT 버스라고 아십니까? 주로 승객이 적은 농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콜택시 개념의 버스인데요. 바로 이 DRT 버스가 세종시 신도시에서도 곧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이 구축돼 있다는데 어떤 방식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 한쪽에 11인승 수요 응답형 버스인 일명 셔클이 대기 중입니다. 셔클은 순환 이동 수단인 셔틀과 지역을 의미하는 서클의 합성어로 도심 생활권 안에서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일종의 콜버스입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앱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 있는 버스를 배차하게 되고 시간에 맞춰 미리 정해놓은 정류장으로 나가면 버스가 도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콜택시와 비슷한 원리지만 셔클은 운행 범위로 정해진 생활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종시의 핵심 대중교통 중심축인 BRT까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셔클이 오는 13일부터 세종시 일생활권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세종시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현대차는 AI 기반의 운행 플랫폼을 제공하고 세종교통공사에서 운영을 맡게 됩니다. 세종시는 우선 8월까지 일생활권에서 시범 운행을 한 뒤 결과에 따라 9월부터 이생활권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엔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 활용만 된다면은 버스 택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모두를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운행 시간은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이용요금은 초기 3개월은 할인제로 운영되는데 정액권은 한 명이 하루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본형 상품이 월 37,000원, 가족 2명이 하루 20회까지 이용 가능한 플러스 상품은 월 77,000원입니다. 서울 은평 뉴타운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운행을 앞둔 세종시 셔클.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인 황 의장이 아산시 모종 풍기지구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지인에게 해당 지역 땅과 건물을 사게 한 뒤 가족이 건물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는 등 개발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 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황 의장은 LH발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허탈해하는 아산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충남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31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1일 성명을 내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를 주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장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안타까운 행태를 멈추고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